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70년 동안 재위했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열흘간의 장례식을 끝으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대는 역사 속으로 남게 됐습니다. 여왕의 장례식 마지막 날을 유원중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시민들의 참배를 받았던 여왕의 관이 공식적인 장례식을 위해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이동합니다. 그녀의 결혼식과 여왕 대관식이 열렸던 그곳입니다. 왕실 가족과 전 세계 지도자들이 보는 가운데 엄수된 여왕의 장례식. 캔터베리 대주교가 설교를 했고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현지 시각 오전 11시 55분, 영국 전역에서 2분간의 묵념과 함께 영국 국가가 연주됐습니다. 기마대와 군악대를 앞세운 여왕의 관은 길가에 운집한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무실과도 같은 버킹엄 궁을 지나 하이드파크까지 2km를 행진한 뒤 런던과도 작별했습니다. 이어 운구 차량은 다시 40km를 달려 윈저성의 성조지 교회에 도착했고 여왕은 가족들과도 이별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의식으로 여왕의 통치를 상징했던 왕관과 왕울 등이 관에서 내려지고 지팡이를 부러뜨려 관에 올림으로써 왕국에 대한 여왕의 복무가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11일간의 모든 장례 절차를 끝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먼저 간 남편 필립궁 곁에 놓임으로써 이제 역사의 인물로 남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두 번째 방문지인 미국 뉴욕에 조금 전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수행원 등 순방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을 마치고 영국 런던을 떠나 한국 시간 오늘 오전 9시쯤 뉴욕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휴식을 취한 뒤 한국 시간 내일 새벽 1시쯤 유엔 총회 첫날 기조 연설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유엔 등 국제사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유 등의 가치에 공감하는 나라들이 연대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뜻을 기조 연설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한국 시간 내일 저녁쯤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현안과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회담의 구체적인 형식과 시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외교 일정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도착 첫날 하기로 했던 여왕 조문을 못하게 되면서 홀대 논란까지 제기된 건데 대통령실은 영국 왕실이 시간을 조정한 거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현지 시간으로 그제 오후 3시 반쯤 런던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교통 상황으로 인한 일정 변경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참석한 일정은 찰스 3세가 주최한 환영 행사뿐이었습니다. 일정 3개 중 2개가 취소된 건데 특히 여왕의 관이 안치된 웨스터민스터 홀에서 조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 정상들의 조문 사진과 비교되면서 당장 홀대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조문하러 가서 정작 조문을 못한 것 아니냐, 외교 참사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조문이 자진 취소한 것인지 아니면 사전 조율 없는 방문으로 조문이 거절된 것인지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영국 왕실로부터 호송 차량 등 각별한 의전을 제공받았다면서 오후 2, 3시 이후 도착한 정상들은 하루 뒤인 오늘 조문록을 작성해달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홀대 논란에 대해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와 남은 가족을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국내 정치를 위해서 이 같은 슬픔마저 활용되는 것은 유감입니다. 하지만 극심한 교통 정체를 미리 감안하지 않고 빠듯한 일정을 계획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의 외교수장이 미국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박진 외교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한국 시간 오늘 새벽 뉴욕의 한 호텔에서 50여 분간 회담했습니다.
박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관계 개선을 위해 양측이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기로 했다면서도 유엔 총회 기간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1살의 전주환입니다. 신상 공개 심의위는 범죄가 중대하고 잔인한 점을 고려해서 결정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추가 대책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우선 스토킹 신고가 들어온 사건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 나이와 사진까지 어제 공개됐습니다. 경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린 지 1시간 만에 나온 신속 결정이었습니다. 사전 계획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살해하는 등 범죄가 잔인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유사범죄 예방 효과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환은 사건 당일뿐 아니라 스토킹 결심 공판이 있었던 지난달 18일에도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지 등을 조회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어도 한 달 가까이 범죄를 계획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혐의를 살인해서 보복살인으로 변경한 경찰도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전반에 대한 경찰 수사도 확대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수사 중인 스토킹 사건뿐 아니라 불송치 결정했던 사건들까지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만 1,700여 건인데 그 가운데는 KBS가 단독 보도한 옆집 녹음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사안을 당한 그게 아닌 이상 저를 보호해주거나 격리하거나 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영장 청구 절차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접근 금지 등의 잠정 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대응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가장 주안점으로 두고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전주환의 스토킹을 신고했던 피해자는 범죄 피해 상담 과정에서 이미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경찰은 이런 스토킹 피해 사건이 생길 때마다 강력한 대책을 발표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특별 전수조사를 하겠다, 또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해서 위험 단계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신당역 피해자는 신변 보호 조치는 물론 위험 단계를 정하는 회의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신변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살해되자 경찰은 스토킹 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각 경찰서에서 매일 위험 경보 판단 회의를 열어 스토킹 사건을 주의, 위기, 심각 3단계로 나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한 겁니다. 신당역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과 협박 혐의로 전주환을 처음 고소했고 스토킹이 끊이지 않자 올해 1월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로 다시 고소했습니다. 경찰 발표대로라면 이 경우 위기 이상의 단계에 해당해 전주환 신병 확보에 나서야 하고 즉시 조사와 입건을 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에 대해선 긴급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KBS 취재 결과 신당역 피해자에 대해서는 스토킹 피해 정도 등을 확인하는 회의는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위험성을 분류해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경찰 대책이 피해자의 2차례 고소에도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전주환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오지 않고 문자 메시지만 보내는 등 사건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합의해주세요. 미안합니다. 정중한 서른부터 메시지했다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심각하게 생각을. 경찰의 신변 보호 중 다시 신변 위협을 느껴 재신고하는 건수가 지난해에만 5,200여 건, 3년 동안 8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80%는 정식 수사가 아닌 현장 조치에 그치고 형사 입건은 18%에 불과합니다. 우리 시스템 정비라든지 우리 현장 인력 확충 부분에 있어서 아마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각 경찰서의 신변보호 전담 경찰관은 한두 명뿐, 인력 수급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7,91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이 47,594명, 해외 유입은 323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11명이 줄어든 497명입니다. 사망자는 24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7,891명, 누적 치명률은 0.11%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철회된 영빈관 신축 계획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김건희 여사 특검 등 현안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인사 논란에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손사연 기자입니다. 먼저 맞붙은 건 영빈관 신축 계획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서민 민생 예산을 대폭 깎고 영빈관 신축 예산은 숨겨놨다고 비판했습니다.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즉각 이거는 철회를 하는 게 좋겠다. 국민의힘은 영빈관 없는 나라 보지 못했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영빈관은 우리 국격에 맞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품격 있는 그런 국가의 건물을 하나 짓자 이래서 아마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두고도 정치 탄압이다, 범죄 수사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사정정국을 조성을 하고 정치 탄압을 감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검사장을 지내셨지만 사정정국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점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검찰 출신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 보시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이 대표 수사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신 탈원전 정책과 계엄령 문건, 태양광 사업 문제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무도한 권력형 게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실체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정리를 해서 수사를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장관 후보자들의 이딴 낙마에는 자신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국민의힘 새로운 원내 사령탑에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득표수가 예상처럼 많이 나오지 않아서 친윤계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이 전 대표 징계를 언급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대구 출신 오선 주호영 의원과 전북 출신 재선 이용호 의원이 맞붙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예상대로 주 의원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표차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추대론까지 나온 주 의원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입당 10개월 차인 이 의원이 40% 정도 표를 얻은 겁니다. 이른바 친윤계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변이 아닙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민심, 또 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법원 결정으로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지 20여일 만에 재등판한 주 원내대표는 최우선 과제로 당의 안정을 꼽았습니다. 우선 당이 안정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외연 확장을 통해서 지지율을 올려야 되겠다. 풀어야 할 과제는 역시 이준석 가처분 대응입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추가 징계 시 가처분은 물론 유엔 제소까지 하겠다며 누군가 미사일을 쏘면 요격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됐습니다. 정 위원장이 이 전 대표가 중징계 중에 해당 행위한 걸 경고해야 한다고 하자 유 의원이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 한다고 적은 겁니다. 정 위원장이 어제 오전에도 윤리위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던 터라 논란이 일었는데 정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 지난달 13일 평의원으로서 의견을 보낸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윤리위원으로서 개인 의견을 표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처럼 반등하며 동반 상승 출발했습니다. 특히 양시장에서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8.18포인트 오른 2373.84에 코스닥은 8.83포인트 추가한 760.7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며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17포인트가량 오르며 출발해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하는 가운데 LG이노텍이 미국 애플의 신제품 관련 실적 기대감을 받으며 눈에 띄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며 모트렉스 등 관련주의 주가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89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 서부 닝샤 회족자치구는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해 포도 생산에 적합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이 지역을 와인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서수민족인 회족들이 모여 사는 자치구가 포도와 와인 등에 특화된 농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변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지정된 이후 1년 만에 총 생산액 300억 위안, 우리 돈 6조 원을 돌파할 만큼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推动力度更大了，而且过来的游客更多了。政策上其实水电咱们农业的有一定的补贴过来。 특히 와인 판매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억 위안이 넘어섰습니다. 20여 종의 와인이 와인의 나라 프랑스 등을 포함해 40여 개 국가로 활발하게 수출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와인 관련 전시회나 음악축제 등을 기획하면서 이 지역은 소수민족의 자치구가 아니라 중국의 대표적인 와인 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가정의 경제력이나 지역 등에 따른 교육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봉사활동을 시작한 고등학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지바 시내의 한 식당에 교육 격차 해소 활동을 하는 학생단체 개찬스 멤버들이 모였습니다. 이날은 학교에서 주어진 자유연구과제로 고민하는 초등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하마다구는 코로나19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못 다녔던 경험이 이 단체를 만들게 된 동기라고 말합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고 이들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하마다군과 뜻을 같이 하는 고등학생 30여 명이 모아졌습니다. 保護者の方か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っていういただけることだったりとか、もう勉強が楽しくなりましたって子供が言ってるっていうのを言ってくださるだけで 학생들은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지만 사실은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가스 공급난에도 불구하고 독일 듀셀도르프시는 180년 역사의 가스 가로등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듀셀도르프시엔 180여 년째 가스 가로등이 도시의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14,000개에 이르는 가스 가로등은 독특한 밤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스 공급난으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독일 연방정부가 건물 외벽이나 기념물의 야간 조명을 금지하고 가로등의 밝기를 낮추는 등의 에너지 절감 대책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가스 가로등은 LED 가로등보다 밝지도 않고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시 당국은 가스 가로등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가스 사용량에서 가스 가로등 비중이 1%도 채 되지 않고 교체 비용도 크기 때문입니다. Es sind hohe Kosten, die auf die Anleger und auf die Bürger zukommen, die wir nicht aufwenden wollen, um etwas, was existiert, was funktioniert, zu ersetzen durch etwas, was wesentlich unschöner ist. 다만 시도 가스 사용량을 20% 줄여야 하는 만큼 점등 시간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탱고 댄서들이 멋진 춤을 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탱고 신발인데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댄서들은 신발을 땅을 날 수 있는 비행 허가증으로 부르며 매우 중요시합니다. Los zapatos son como un permiso para volar a tierra. O sea, como que tienen que ser muy amoldados. 탱고 댄서들은 발 뒤꿈치를 들고 춤을 출 때 다리 모양이 미학적으로 달라질 뿐 아니라
굽이 있는 탱고 신발을 신고 춤을 출 때 탱고에서 필수적인 균형 이동을 중족골과 발가락으로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미적 의미를 넘어 기능적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발은 발의 아치에 완벽하게 맞도록 신중하게 제작됩니다. Había en el mercado y entonces yo decidí hacerme mis propios zapatos y fui a aprender. Y estuve 2 años haciendo mis propios zapatos. 이렇듯 탱고 댄서들에게 신발은 자신들이 표현하는 몸 동작을 땅과 연결해주는 중요한 도구인데요. 전문가들은 탱고 신발 굽의 최고 높이는 9.5에서 10cm라고 조언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어제 퇴근길 서울과 경기에서 버스가 갑자기 후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부산에선 터널 입구에서 4중 추돌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한 대가 느닷없이 차로를 가로질러 후진합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6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어젯밤 경기 성남시 모란역 사거리에서 난 사고입니다. 후진하는 것처럼 하는데 갑자기 속도가 많이 붙더라고요. 그러더만 반대편까지 넘어서 차량을 많이 들이받으면서. 차량 운전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버스 안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를 상대로 갓길에 버스를 주차했을 때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켰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젠걸음으로 언덕길을 내려갑니다. 마을버스 한 대가 길 아래 주택에 충돌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응봉동 한 언덕길을 오르던 마을버스가 갑자기 뒤로 밀려 사고를 냈습니다. 뒤에 기다리던 승용차, 또 그 뒤에 노란 타건차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고물벽을 이제 들이받은 거예요.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언덕길 주변 주택 벽화, 구청 전기 설비 등도 파손됐습니다. 버스가 저 언덕길에 멈춰 있거든요. 그랬다가 급 출발할 때 항상 좀 뒤로 밀리거나 이런 적들은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어제 부산에선 수정터널 인근에서 달리던 승용차 4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가 연구비를 유용했다는 의혹 3년 전에 KBS가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서울대도 자체 감사로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이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약 3년 만에 서울대가 이 교수 파면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국내 동물복제 분야에서 권위자로 꼽혔던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 2014년부터 5년여간 30여 개 연구과제를 진행하며 집행한 연구비만 16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비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이 KBS 취재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라니 씨를 포함해 3명이 이 교수와 인건비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서울대는 감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연구비 부당 사용 정황과 실험 용계를 부정하게 거래한 의혹 등을 확인했습니다. 비위 정도가 심하다며 이듬해 이 교수를 직위해제한 데 이어 징계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징계위는 60일 안에 의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후속 절차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 9개월여가 지난 이달 초가 되어서야 서울대는 마침내 최고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하고 그 사실을 교육부에도 통보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늑장 조치 아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서울대 측은 징계 관련 사안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구체적인 경위와 징계 사유 등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이 교수의 입장도 들어보기 위해 전화 연락을 시도하고 연구실에도 찾아갔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다른 교수님 실험실이거든요. 명패를 아예 가려놓으셨길래.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동물복제 권위자였던 이 교수는 결국 연구윤리를 지키지 않아 학교 퇴출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중징계와는 별개로 이 교수의 형사재판도 2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요새 배추값이 크게 오르면서 덩달아 포장김치 가격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세준 기자입니다. 시장에서 팔리는 배추 한 포기 가격이 15,000원입니다. 예년보다 값이 많이 올랐지만 질은 예전만 못합니다. 한 방 나오면은 한 포기가 썩어요, 꼭.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밖으로 와.
썩어가지고 갖고 오면은 바꿔줘야 되니까 그건 우리가 손해봐야죠.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0kg짜리 배추 한 상자 평균 가격이 10,000원 넘게 급등했습니다. 폭염에 잦은 비까지 겹치며 작황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크게 오른 배추값은 포장김치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포장김치 19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11% 정도 인상했습니다. 포장김치 1위 업체인 대상도 다음 달부터 대표 상품 가격을 10% 가까이 올릴 예정입니다. 두 업체 모두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가격 인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 살 때보다 훨씬 많이 비싸져가지고 큰 걸 사려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작은 걸 짚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대형마트의 경우 최근 발주량의 3분의 1 정도만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나마 배추김치보다는 이런 열무김치나 묵은지 같은 품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도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을철 재배 물량을 가급적 앞당겨 출하하고 수출 김치용 배추 600톤도 조기에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오름세가 지속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수확이 본격화되는 다음 달이 돼야 배추 가격이 순차적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11월 초부터 김장철에 접어드는 만큼 수급 안정을 위해 다음 달 선제적으로 김장채소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가을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태풍 난마돌이 일본으로 가면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 오늘 아침은 서울이 16.1도로 어제보다 8도 정도는 낮았습니다. 낮에도 때늦은 더위가 사라지며 선선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은 24도로 어제보다 6도 정도 낮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태풍은 멀어졌지만 오늘 낮까지 경상도 해안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대전이 24도, 전주와 광주가 25도, 대구와 부산 2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9도 정도 낮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동해남부 먼바다에선 물결이 최고 8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백사장으로 밀려들고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갑니다. 특히 강원 산지의 경우 5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의 하강폭에 비해서 낮 기온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